하이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프랑스의 칸 영화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영화 드라마 판매 시장인 칸 마켓. 5월 14일에 시작하여 25일에 폐막한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관객 수 1,300만 명 이상의 놀라운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류승환 감독의 2015년 작품 베테랑의 후속편 베테랑2가 호평을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액션의 거장 류승환 감독의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액션 블록버스터 베테랑의 9년 만의 귀환이 큰 호평을 받았는데 비평가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내 개봉이 매우 기다려지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매체인 데드라인은 칸마켓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향하는 넷플릭스의 행보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 자리에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 콘텐츠 시청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넷플릭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준호 배우와 임윤아 배우가 주연한 로맨틱 시리즈 킹더랜드가 무려 6억 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이 기간 내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에 등극했고, 넷플릭스 전체 상위 100개 프로그램 중에 무려 20개가 한국의 콘텐츠였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곧 출시될 예정이어서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번째 이슈에 등장했던 인물이 세 번째 이슈에도 또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임윤아 배우입니다. 지금 해외 외신들과 그녀의 팬들은 임윤아 배우가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여성 경호원에게 당한 행위로 인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경호원의 행동이 인종차별적이었다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임윤아 배우가 레드카펫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여 포즈를 취하기 위해 돌아섰는데 이때 여성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호원의 무례한 행위에 대해 팬들은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동시에 그 순간 임윤아 배우의 부드러운 상황 대처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윤아 배우와 함께 미국의 가수 겸 배우 켈리 롤랜드와 도미니카 출신의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 등의 다른 여배우들도 동일한 경호원에게 과잉 경호 행위를 당한 것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백인 경호원은 유색인종의 배우들에게만 유독 이런 행위를 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윤아 배우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부드럽게 넘긴 것과 달리 두 여배우는 강한 어필로 경호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일반인들도 다 아는 유명 배우들을 그 자리에 있는 경호원이 몰랐을 리도 없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전 세계 팬들이 지켜보는 행사에서 그들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많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이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6억 시간을 책임지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런 배우에게도 여전히 이런 구시대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와 같은 운동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BTS와 같은 K-팝 아티스트들 그리고 배우들이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그들이 팬들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받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전 세계의 많은 소외된 이들에게도 한류는 전파되고 있는데, 한류가 그들에게 발휘하는 힘은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 중 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소외되었다고 말하기엔 엄청난 숫자를 가진, 하지만 그들의 사회 안에서는 확실히 소외를 당하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인데요. 전 세계 무슬림의 숫자가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하니 대략 그 절반이라고 친다면 10억 명에 가까운 무슬림 여성들에게 한국 드라마의 영향은 정말 엄청나다고 합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무슬림 전문 매체 아말리아는 무슬림 여성들이 K-드라마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한국의 사회적 규범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가 헝클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러한 규범들은 한국 드라마 작가들에 의해 쉽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공식으로 압축되어 있다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들은 한류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어 아직도 그 수요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서구 미디어들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를 세계 무대에 올렸다고 확신하지만 팬들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런던에서 화학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여성, 리비아 출신의 무슬림 여성, 싱가포르계 무슬림 여성 및 말레이시아계 무슬림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한국 드라마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무슬림 여성들에게 한국 드라마는 문화적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시청하는 데 있어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 점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일부 드라마에서는 무슬림 문화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랍을 무례하게 표현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무슬림 여성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란 기사였는데요. 수많은 인터뷰 사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은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가 사회적 연결성을 처리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익숙하여 그들은 위안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영국과 말레이시아라는 두 국가의 문화를 공유하는 무슬림 여성은 2009년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이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꽃보다 남자였고 그 당시 나이가 10살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K-팝에 빠졌고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는 자신이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면서 당시 빅뱅이 MTV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상을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신은 그때도 소외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했으며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고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것이 놀랍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무슬림 여성의 경우는 한류가 비주류 문화이던 시절부터 팬이었기에 자신이 느끼던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과거 한류가 무시받던 것을 더욱 공감했던 것이고 이제 한류가 주류 문화가 되는 것을 보며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특히 무슬림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서구권 드라마들을 볼 때와는 달리 문화적 장벽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무슬림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무슬림권 이외의 다른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한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 여성들과 한국 드라마의 연결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류는 태평양 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 전문 매체 틴 보그는 태평양 섬 주민 3명이 K-팝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20대 청년 보바에게 K-팝은 단순히 음악이 아닌 위안을 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샤이니부터 원더걸스, 소녀시대를 좋아했고 지금은 BTS의 팬이라는 그는 어린 시절 K-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리움을 극복하기 위해 K-팝 댄스 그룹에 합류하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태평양 섬 청소년들과 K-팝 커뮤니티 사이에 예상치 못한 관계를 탐구하는 뉴질랜드의 다큐멘터리 K-폴리스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리티아 투이브렐레브는 이 세상의 가장 외진 곳까지도 K-팝이 영향력을 끼쳐서 젊은이들이 이를 통해 위안을 얻고 공동체를 찾도록 돕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면서 저 멀리 피지섬에까지 뻗어나가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K-팝과 한국 문화를 보고 이 이야기를 전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이 작은 섬 피지에서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다면서 자기 자신도 블랙핑크의 팬이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K-팝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놀랍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폴리네시아 지역의 섬주민들을 뜻하는 폴리라는 단어 앞에 한국의 K를 붙인 것이라는 그는 폴리네시아 외딴 섬의 청소년들에게 K-팝은 음악을 넘어서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피지섬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에단이라는 친구는 피지에서 학생들에게 K-팝 댄스를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태평양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간격을 좁혀 편견을 없애고 싶다는 그는 특히 K-팝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없애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쿡제도 니우에안 혈통으로 어린 시절 다른 곳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애슐리는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한 여정에서 K-팝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실제로도 가족 모임을 통해 만난 사촌들보다 K-팝 커뮤니티를 통해 만든 사촌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어쩌면 기사 표현대로 이 세상의 가장 외진 곳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한국 대중문화는 그들의 성장과 치유에 있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류가 전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대한 스케일의 뉴스와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예시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칸 영화제와 칸 마켓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한류가 이런 외딴 곳에서 소외된 이들과도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